실제로 그럼 이런 기업들이 AI에 투자를 했을까요? 뚜껑을 안 열어보고 우리가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관련 주식에 귀한 돈을 투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고가를 끄는 NC소프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도진 교수의 알고 투자.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면서 AI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했죠. 우리 한국이 집중해야 할 것이 첫째도 AI고 둘째도 AI, 셋째도 AI라고 강조를 하면서 한국이 인공지능 후발국이지만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AI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죠. 가온미디어, 휘린로봇, 로보스타, 유진로봇 이런 데의 주가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실제로 그럼 이런 기업들이 AI에 투자를 했을까요? 뚜껑을 안 열어보고 우리가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관련 주식에 무조건 우리의 귀한 돈을 투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실제로 AI에 투자했는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최근 신고가를 끄는 NC소프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NC소프트는 지난 2011년부터 AI 관련 연구 개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2개 센터 산하에 5개 랩을 운영하고 있고요. 전문 인력이 150여 명이라고 합니다. AI 전문 인력이 150여 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활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분들에 대해서 NC소프트가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거 알 수 있을까요? 단순히 손정희 대표가 얘기했다고 주가가 뜬다는 건 그건 일종의 버블 아니겠습니까? 그걸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가지 사항을 알고 싶은 건데요. 첫 번째는 NC소프트 실제로 얼마나 AI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 활동의 변화가 있는지 우리가 숫자로 확인해 보고요. 두 번째, NC소프트가 이렇게 신고가를 끄는 게 어디서 나타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지 2가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알려면요, 2가지 지표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투자나 지출은 회계에는 2가지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자산, 또 하나는 비용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AI와 같은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요, 이게 자산성이 있으면 개발비라는 재무상태표에 보고가 되고요. 자산성이 없으면 경상연구개발비라고 해서 손익계산서에 보고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자산성이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돈을 투자하거나 지출했을 때 다시 언젠가는 회사에 그 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자산성이 있다고 평가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산성이 없다고 평가를 합니다. 상당히 주관적인 평가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구분해서 보면서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NC소프트 사례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회사의 자산의 투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연히 총 금액을 확인해 보셔야겠죠. 얼마 전에 따끈따끈하게 발표된 NC소프트의 재무상태표를 보시면요, 자산 규모는 약 3조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유동자산이 1조 7천억 정도 되고요. 비유동자산이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여러분, 유동자산이 많은 기업이 정상적인 기업입니까? 비유동자산이 많은 기업이 정상적인 모습일까요? 비유동자산이 많은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유동이라는 것은 단기간 갖고 있고 싶은 자산이고요. 비유동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계속 갖고 싶은 자산들입니다. 당연히 사업은 1년 하고 끝낼 게 아니라면 영원히 같이 갈 자산이 많은 게 정상적인 모습이겠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유동자산이 비유동자산보다 다소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그 이유는 우리가 자산 중에는 모든 자산이 긍정적으로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매출 채권이나 재고 자산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맛집 가보시면요, 어떤 데는 현금만 받습니다. 카드 같은 거 안 받아요. 장사가 잘 되면 현금 거래하죠. 장사가 잘 되면 매출 채권이 쌓일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맛집 같은 데 가보시면은 점심에 장사 끝납니다. 재고가 다 팔리죠.
재고 자산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건 그만큼 장사가 안 된다는 뜻이죠. 매출 채권이나 재고 자산은 유동 자산으로 분류가 되지만 이런 자산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은 오히려 위험 자산으로 여겨서 이런 자산이 늘어나면은 경영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안목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동 자산이 많은 게 결탄코 긍정적으로만 평가되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 대우조선해양 분식 사건 기억나시죠? 그 당시 2015년 3월 말 재무제표를 보시면요. 자산은 무려 18조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유동자산이 11조고요. 비유동자산은 7조밖에 안 됩니다. 일반적인 모습과 다르죠. 그러면 분석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유동자산이 많은가? 봤더니 거기에 미청구 공사라는 금액이 무려 7조짜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사를 하면 돈을 달라고 청구를 해야 되는데 미청구입니다.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를 못한 금액이 7조가 있다는 뜻은 그 공사에 하자가 있다는 뜻이죠. 이제는 다 아시다시피 이 당시에 대우조선해양이 해양 플랜트 산업에서 산업을 수주해서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가 문제가 있어서 공사 대금을 청구까지 못한 게 7조나 있다는 뜻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2015년 3월 말에 자산은 18조라고 하지만 그중에 7조는 실제로 의미가 없는 자산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동자산이 과도하게 많은 건 결단코 긍정적으로 평가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유동자산보다 비유동자산이 많은 게 일반적으로 기업 측면에서 바람직한 모습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가 뭘 확인해 보셔야 되냐면 과연 어떤 자산이 가장 많은지를 봐야겠죠. 여러분 자산이라는 것은 미래의 수익을 다시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한 돈이거든요. 그 자산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KCC라는 회사를 한번 보시면요. 자산이 9조에 달하고요. 그중에 유동자산은 2조 3천억, 비유동자산은 약 7조 정도 되니까 일반적으로 비유동자산이 많은 모습에 부합되죠. 흥미로운 건 KCC는 여러분 어떤 회사냐면 국내 최대의 건축, 산업자재, 도료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자산이 많아야 될까요? 수학 문제 푸실 때 답을 먼저 보십니까? 아니면 식을 풀고 답을 확인해 보십니까? 풀고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우리가 어떤 회사의 재무 상태 모습을 그릴 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동원해서 이 회사의 재무제표는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신 다음에 실제로 그런 모습인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의사결정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KCC는 제조회사니까 기계나 공장 같은 유형자산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구조자산 중에 유형자산이 2조 7천억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 위에 보시면요. 비유동 금융자산도 2조 3천억에 됩니다. 그러니까 KCC라는 회사는 자산 중에서 유형자산, 제조업으로서 유형자산도 많지만 또한 마치 투자회사처럼 주식과 채권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서도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는 거죠. 이 스토리를 그대로 NC소프트로 갖고 와서 우리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의 자산은 3조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자산이 많아야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NC소프트, 우리 게임 개발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유형자산이 많을까요? 게임 개발하는 회사에 유형자산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무형자산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많은 무형의 투자 가치를 위한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갔을 테니까요. 보시면 유형자산은 3천억밖에 안 되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산이 3조인데 그중에 유형자산은 앞에서 보신 일반 제조업과 달리 10분의 1에 해당되는 3천억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기대했던 무형자산은 얼마나 되나 봤더니 540억밖에 안 돼요. 그 전년도도 보시면 비슷한 숫자죠. 그러니까 무형자산이 막 늘어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위에 보시면 유동자산의 단기 투자자산이 1조고요. 비유동자산의 장기 투자자산도 거의 1조죠. 3조라는 자산 중에 투자자산이 2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NC소프트에서 핵심 자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이라기보다는 어떤 자산이죠? 투자자산입니다. 그럼 우리는 좀 더 확인해 봐야겠죠. 여러분 숫자는 대충 보면 의사결정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현혹됩니다.
보실 때는 확실히 보셔야 됩니다. 재무제표에서 확실히 보는 건 그 단기 투자자산, 장기 투자자산 보시면 옆에 주라고 써 있죠. 주 속에 보충 설명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보충 설명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투자자산인데요. 유동자산은 대부분 채무상품, 채권이란 뜻이고요. 비유동자산은 대부분 지분상품, 주식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단기 투자 목적으로 채권을 갖고 있고요.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갖고 있는 구조입니다. NC소프트가 갖고 있는 투자자산의 채권이나 주식 가격이 떠야지만 NC소프트는 실제로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다만 NC소프트의 유형자산을 봤더니요. 2018년도에 2,338억 원에서 2019년 6월 말 반기재무제표를 봤더니 3,137억, 약 800억 정도 늘어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요것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확인해 봤더니 주석정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중에 약 700억은 실제로 늘어난 게 아니라 KIFRS 도입 영향이다. 회계 기준이 바뀌어서 숫자가 늘어난 거지 실제로 이렇게 유형자산이 증가한 게 아니란 뜻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걸 보면은 NC소프트가 AI에 대해서 투자한 금액이 명확히 보이지 않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뭘 보고 확인해 보실 수 있냐면 현금 흐름표를 보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이 있는데 앞에 있는 정보와 부합된다면 여기에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이나 AI에 투자된 금액은 안 나타나거나 적을 가능성이 높고요. 뭐가 많을 수 있냐면 금융자산이 많이 투자된 것처럼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시면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 중에 제일 큰 그림은 뭡니까? 금융자산의 순 증가가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치면 무려 1,548억 원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NC소프트가 2019년 6월까지 금융자산을 사기 위해서 1,548억이라는 현금이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면은 마이너스, 즉 괄호로 되어 있지만 요거는 금융자산, 즉 투자 활동으로 인해서 NC소프트의 자산은 증가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투자한 거는 반드시 자산으로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비용으로도 기록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렇죠. 연구 개발비, 경상 연구 개발비로 기록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봤더니 영업비용에 경상 연구 개발비가 있어요. 그게 당반기, 다시 말씀드리면 올 6월 말 기준으로 치면 1,472억입니다. 요 1,472억이 아까 말씀드린 무형자산으로 자산성은 인정받지 못하지만 우리가 무형의 투자를 위해서 지출된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요 금액은 과거와 비교해 봐야지만 실제로 더 투자됐는지 덜 투자됐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주석 정보를 종합해서 보면 하단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2018년도에 경상연구개발비가 얼마입니까? 2,746억. 2017년도에도 2,800억, 2016년에는 오히려 1,200밖에 안 되죠. 그래서 올 상반기에 투자한 1,472억은 과거에 비교하면 비슷한 경상연구개발비가 투자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AI를 위해서 NC소프트가 투자한 금액은 최소한 이 경상연구개발비에 묻혀져 있을 수는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150여 명의 AI 연구 인력들의 급료로 나갈 수는 있지만 특별히 올해 들어서 더 많은 돈이 투자됐다든지 더 많은 어떤 활동이 일어났다는 건 확인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NC소프트의 주가가 이렇게 최고가를 끊었을까요? NC소프트가 최근 발표한 게임 리니지 M이 매출 순위 1위라고 합니다. 이 수치의 실적이 아직 재무제표는 반영이 안 돼 있고 NC소프트에 투자한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가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를 보려면 세 가지 스텝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비교해 보세요. 일반적인 모습은 비유동자산이 많은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만약 유동자산이 많다면 어떤 항목, 특히 위험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이나
미청구 공사가 늘어났다든지 전년도보다 늘어났다든지 변화가 생겼다. 요거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핵심 자산을 찾으십시오. 그 핵심 자산에서 그 회사는 투자를 하고 미래에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NC소프트의 핵심 자산은 NC소프트가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 자산 과목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모든 비용이 손실이 아닙니다. 모든 자산이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듯이 모든 비용을 부정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경상연구개발비와 같이 손익계산서 중에 투자의 요소로서 지출된 비용을 찾아서 그거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NC소프트와 AI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또는 의사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 좋아요 그리고 구독자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